영어 원서 읽기 34번째 시간입니다. The Boxcar Children이라는 이야기를 읽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murmur라는 낱말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아마 이 murmur라는 낱말 말고도요, mumble이라는 낱말도 나온 것 같아요. 이것들은 다 say하고 같은 뜻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세 단어를 만약에 정확한 정도로 비교한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제스가 결국 말한 내용인데 said라고 안 하고 뭐뭐라고 한 것은 제스가 뭐뭐뭐뭐 거렸다는 거죠. 지금 잠을 못 자가지고 밤새 걸어서 아주 이제 졸려서 잠에 취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말이 이제 뚜렷하게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좀 세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said를 안 쓰고 지금 murmur를 쓴 거죠. 그런데 mumble은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뭐 겁이 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대놓고 말하기 애매하다든가 뭐 이럴 때에 그냥 입을 크게 안 벌리고 중얼중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mumble은 중얼거린다는 뜻이고, 뭐 say는 또렷하게 소리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murmur와 mumble과 say를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제 생각에 어디서 누가 이렇게 비교해 놓은 건 없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정확도를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murmur를 새로 배웠고요. 그리고는 배운 내용이 이 문장이 we come to가 the first place 명사를 이렇게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왔죠. 팬트라는 낱말도 새로 나왔죠. 헐떡거리다. said nothing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said는 긍정적으로 쓰여져 있죠. didn't say라고 안 했지만 해석을 하면 말을 안 했다가 돼요. 그리고 keep 목적어 목적격 부호 해서 5형식 문장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녀의 눈을 열린 채로 유지시켰다. 그래서 어떤 서술어들은 이렇게 목적어가 오고 또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형용사가 와야 되는 경우가 있죠. 해석을 할 때에는 이것을 이런 상태로 유지시켰다.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요 5형식으로 쓰이는 서술어가 몇 개 안 됩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은. 일단 keep을 하나 기억해 두시고 제가 설명할 때는 이제 make도 그렇게 쓰일 때가 있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밤새 걷고 졸려가지고 너무 지쳐서 이제 잠자리를 찾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마주치는 장소에서 자기로 지금 해리가 결정했는데요. 과연 잠잘 만한 장소가 나올까요? 자, 오늘 공부할 문장을 봅시다. 오늘도 분량이 많습니다. 자, 여기가 첫 번째 문장이죠. 여기까지 첫 번째 문장을 좀 상세히 보면요. 서술어가 caught,인데요. catch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잡았다인데 she가 누굴까요? 그녀가 잡았다. 앞 문장의 끝에서 바일릿이 지금 잠을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래서 잠자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바일릿은 눈을 또렷하게 뜬 채를 유지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바일릿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일릿이 잡았어요. 뭘 잡았습니까? 여기 소매입니다. 슬립. 해리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그럼 요거는 ly니까 요 cut을 지금 부연 설명하는 부사로 쓰인 것 같아요. 굳이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finally는 마침내란 뜻입니다. 마침내 뭐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이런 뜻인데요. 드디어
왜 finally가 썼을까요? 이런 부사에는 이제 이 문장의 그 느낌, 상황을 조금 더 상세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은 앞문장과 연결시켜서 봐야 되겠어요. 앞에서 바이릿이 잠을 안 자고 말도 안 하고 눈을 또렷이 뜨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응시하거나 무슨 생각을 골똘히 하거나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더니만은 그러다가 결국에는 헨리의 소매를 붙잡았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finally를 이제 부사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장만 놓고 해석하면은 마침내 그 바이올리 그녀가 헨리의 소매를 붙잡았다. 그러면 뭔 말인지 잘 납득이 안 되죠. 자, 그 다음 이제 소매를 붙잡고 어떻게 했을까요? 바이올릿이 답변을 부탁했습니다. 물었습니다. 여전히 바이올릿이 하는 말이죠. 여기 이제 판단사가 왔는데 이제 의문문이죠. 판단사가 조동사가 실 때는 이제 의문문은 조동사를 맨 앞으로 빼니까 조동사가 먼저 온 거고요. 이 부분이 조금 공부거리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make가 있고 사물이 나오죠. 그리고 동사 원형이 왔어요. 이렇게 동작을 나타내는 낱말이 두 개가 동시에 올 수는 없죠. 보통 문장은 이제 서술어가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동사가 하나만 쓰이는데, 이렇게 동사가 두 개가 쓰이는 경우를 앞에서도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가 동시 상황을 나타낼 때 표현한다. 그래서 한 동작이 진행 중이고 또 하나의 동작도 진행되고 있고 두 동작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동사를 두 개를 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그때 상황이 아마 heard가 나왔을 겁니다. 제스가 그 빵가게 아주머니가 말하는 거를 들었다 할 때 아줌마는 남편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제스는 듣고 있고, 그래서 두 동작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죠. 물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면은 이렇게 원형을 쓰고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 게 아니라 중간 부분만 들으면 이제 ing를 쓴다고 그랬는데, snore도 이제 snore만 쓰면 이로 snore라고 쓰면 결국 동사니까 지금 아줌마가 코 고는 동작은 진행이 되고 있고 제스가 듣는 동작도 진행이 되고 있고 두 동작이 동시에 진행되는 동시 상황이 맞기는 맞죠. 이제 ing하냐 ing를 쓰느냐 동사를 쓰느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의미상 그 전체냐 중간만 듣느냐 하는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질 뿐이죠. 이제 마찬가지로 make라는 동작과 do라는 동작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동시 상황이라서 동사가 두 개가 쓰였는데, 이제 공교롭게도 지금 이 make의 경우에는 heard처럼 완전히 납득이 될 만큼 딱 동시 상황으로 표현이 되지는 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만 해석을 해보면은 우리가 만든다죠. 만든다. 뭐를 만드느냐? 헤이 스택이 건초가 헤이고요. 스택이 이렇게 쭉쭉 쌓아놓은 걸 말합니다. 쌓여 있는 거. 그래서 헤이 스택은 뭐 건초 더미라고 해석하면 되겠어요. 저 건초 더미를 우리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건초 더미를 만드는 동작을 하고, 또 그런데 이제 저 건초 더미는 이 동작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동작이 지금 동시에 진행되니까 동시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에 동사 원형이 쓰여야 된다 그 얘기인데, 공교롭게도 여기 동사가 특별한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아니에요. do는 뜻이 뭡니까? do는 좀 해석이 어렵죠? 저는 do를
동자입니다. 대동사라고 표현하는데요. do는 앞에서 나왔던 동사를 반복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냥 대신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저 유리창을 깼냐? 이제 부모님이 화가 나서 누가 깼어? 그러면서 네가 그랬어? 오빠가 그랬니? 할 때 그랬냐? 하고 묻잖아요. 그때 이 그랬냐는 뭘 말합니까? 유리창을 깬 동작을 표현하죠. 오빠가 유리창을 깼냐? 네가 유리창을 깼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앞에서 이미 아니 유리창을 누가 깼어? 응? 네가 그랬어? 앞에서 유리창을 깼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고 그랬냐라고 봤잖아요. 대신 표현하는 거죠. 깼다는 동작을. 우리말이 이러듯이 영어에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Have you seen the movie? 그 영화 봤어? 그러면 대답할 때 Yes, I do. 또는 No, I don't.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나는 영화를 봤다는 뜻이죠. 근데 I have seen the movie 이럴 수도 있지만 그냥 do 그러잖아요. 그때 요게 나는 그랬어. 그랬다라는 표현입니다. 영화를 봤다. 아니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영화 보지 않았다. 그래서 do를 저는 해석할 때 그러하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하다라는 건 뭐 그렇다 안 그렇다 그런 뜻이죠. 결국은 앞에 있는 동사를 그대로 받아서 다시 표현할 때 do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do는 구체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앞에서 C라는 동사를 사용했으면 Yes, I do 그러면 이게 C가 되는 거죠. 앞에서 know, do you know 하고 K-N-O-W know라고 사용했다면 do you know 했다면은 yes, I do 그러면 know가 되는 거죠. 이렇게 do는 앞에 있는 동사를 대신 받기 때문에 특별히 do가 가지는 구체적인 뜻이 하나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낱말을 대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사를 대신할 때 대명사라고 하잖아요. 그 동사를 대신하니까 저는 do를 대동사라고 부릅니다. 뭐 이런 낱말을, 이런 문법 용어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면 대명사와 비교해서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해서 이제 do를 그냥 제가 대동사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저 건초더미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는 저 건초더미를 만들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인데 건초더미가 뭐를 하는 겁니까? 이 두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하필이면 지금 make를 이제 사역동사라고 부르는데요. 문법 용어로 지금 make가 사역동사로서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해서 동사 원형이 두 개가 쓰이는 동사 원형이 쓰이는 경우를 공부하는 문장에서 여기에 지금 구체적으로 뭐 C라든가 어떤 동작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say라든가 이런 낱말이 왔다면 설명이 더 쉽겠는데 하필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앞단어를 그대로 다시 쓰는 그런 do가 와서 설명이 상당히 어렵고 여러분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최대한 설명을 해보면요. 지금 그 건초 더미에서 자잔 얘기죠. 파일릿이 지금 그 잠을 안 자고 눈을 똑바로 뜨고 보다가 건초 더미를 발견했나 봐요. 그래서 저 건초 더미를 우리가 만들자 이겁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저 건초 더미가 이런 동작을 하게 만들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뭘 하게 만드느냐? 저 건초 더미가 예를 들어서 침대 역할을 하게 만들자라든가 잠자리 역할을 하도록
만들자는 얘기죠. 그러면 저 건초 더미는 잠자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우리는 저 건초 더미를 잠자리 역할을 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만들고 있고 건초 더미는 잠자리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면 두 개의 상황이 동시에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먼 낱말을 넣긴 넣어야 되겠는데 파일릿도 딱 꼬집어서 말은 못하겠고, 그래서 대충 알아들으라고 그냥 둘을 써버린 거죠. 이제 문맥의 흐름상 볼 때는 저 건초 더미가 지금 잠자리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는 저 건초 더미가 잠자리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거고, 그렇게 두 개의 상황이 동시에 진행되는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키다 사역동사를 해석할 때 시키다라고 많이 쓰는데요. 시키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말로만 그거 해 하고 시키고 상관을 안 해버리고, 그러면은 이제 명령을 받은 사람은 혼자 하고 있고, 그러면 그 경우에는 동시상황은 아니죠. 시키고 난 뒤에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make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명령을 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order를 한 거죠. 그래서 order him 이렇게 쓰면은 여기에 to do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가 옵니다. 이 부분은 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만, 지금 주의하실 점은 이 사역동사라는 건 항상 뒤에 동사 원형이 오거든요. 두 개의 동사가 지금 이 경우와 똑같습니다. 동시에 진행되는 겁니다. 말을 하고 있는 가운데 듣고 있는 거죠. 사역동사라는 게 전부 다 두 개의 상황이 동시에 진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를 동사 원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건초 더미를 침대 삼아서 자고 있으면 침대는 계속 그 건초 더미는 계속해서 침대로서의 역할을 하는 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국 좀 억지 같긴 합니다만 동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역동사는 이 make는 한 번 시키고 간섭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상황에 개입해서 뭔가를 하도록 계속 간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거는 계속 그 동작을 하고 있고, 또 이 주어에 해당하는 사람은 계속 하도록 간섭을 계속 하고 있고, 두 개의 상황이 계속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make를 한 번만 명령을 하고 한 번만 시키고 그 이후로는 장소를 떠나버린다거나 상관을 안 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make가 이렇게 뒤에 동사 원형이 쓰여서 두 개의 동사가 쓰였을 때는 계속적으로 개입을 하고 끝까지 간섭을 하고 있다. 두 개의 상황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필이면 납득이 잘 안 될 만한 상황에서 이걸 설명을 드리게 돼서 난처한데, 이 make가 항상 동사 원형이 오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또 알아두기는 알아둬야 되거든요. 앞으로 또 make가 나올 때 조금 더 적합한 조건에서 적절한 사례가 나오면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해석을 해보면요. 바일릿이 물었어요. 우리가 저 건초 더미로 하여금 뭐 잠자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이 동작을 하는 것은 조건이 여건이 안 되느냐 되느냐 판단을 해봐라 하고 물은 거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서 ing는 이제 동사와 붙으면은 이제 하는 중인이 되니까 가리키면서 물은 겁니다. across는 전치사로서 이것을 가로질러서, 그래서 뒤에 명사가 와야죠. 그래서 한 단위의 들판을 가로질러서 가리키면서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고 있는데 아이들 4명이 길을 가고 있겠죠. 이쪽으로 들판이 있고 여기쯤 아마 건초 더미가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나 봐요. 그러니까 바일릿이 이 들판을 가로질러서 가리킨 거죠. 가리키면서
저 건초 더미로 하여금 잠자리로서 역할을 하게 만들면은 그거는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하고 물은 거죠. 자, 묻기를 안 될까 하고 물었죠. 그러면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답은 yes 아니면 no인데 오늘 탐구거리가 많이 나오네요. 안 될까 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일까요? 안 될까? 아니 그러면 된다는 뜻일까요? 우리말의 경우에는 그런데 영어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난처합니다. 우리말하고는 많이 달라요. 영어의 경우에는 질문을 이렇게 안 될까 부정으로 하든 될까 긍정으로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영어는 yes는 무조건 긍정 답변이에요.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no는 무조건 부정 답변입니다. 동작을 안 한다는 거죠. 과연 어떻게 대답한 상황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그래 공교롭게도 그냥 yes, no로 대답을 안 하고 실제로 그냥 동사를 써버렸네요. 우리가 여건이 된다라고 대답한 거죠. did가 이게 행동을 말합니다. 행동. 그래서 in 행동하면 indeed인데 행동 안에서는 행동으로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정말로 진짜로 실제로도 실행에서도 우리는 could 여건이 된다고 판단한다는 거죠. 헨리가 대답을 오빠가 해줬네요. thankfully를 쓴 것은 뭐 고맙게도 마침 잠이 절실했는데 이렇게 헤이스택이 딱 있었잖아요. 얼마나 다행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했다 그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하면 can을 쓰면 안 되느냐? 앞에서도 질문도 can으로 하면 안 됩니까? 다 could로 해놨죠? 이것은 이제 현재 시제는 현실을 나타낸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과거 시제는 비현실을 나타내죠. 그래서 지금 다시 앞 문장을 보면요. 여기서 이렇게 물은 건 비현실을 물은 겁니다. 실제로 저 건초 더미를 가지고서 잠자리로 만들겠다는 결론이 나오고 이제 정말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혹시 만약에 가상으로 가짜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데 만약에 저 건초 더미를 갖다가 우리가 잠자리로다가 한번 써본다고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상상을 해본다면은 그것은 될까 안 될까 하고 물은 거고 여기서 헨리도 한번 해보기로 한다면 하고 가상의 상황에서 생각으로 한번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될 것도 같은데 하고 이렇게 비현실의 상황에서 지금 대답을 하기 때문에 could를 사용한 겁니다. can을 쓸 수도 있는데 can을 썼다면은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론이 났거나 그게 정말로 하는 현실인 상황에서 아까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건초 더미로 하자 하고 이제 정한 것이죠. 건초 더미에서 자자 하고 결정을 하고 걸어가고 있다가 마침 건초 더미가 하나 나오니까 이제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이건 어떻겠어 하고 물으니까 이거 가능하겠어. 그럴 때 이제 can을 쓰는 거죠. 근데 이제 건초 더미에서 실제로 하기로 지금 결론이 나서 현실적으로 건초 더미에서 자기로 한 게 아니라서 한번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가능은 하겠다. 그렇게 상상으로 약간 불확실하게 비현실의 상황에서 말을 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could를 쓴 겁니다. 그럼 이제 건초 더미에서 자야겠네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계속 헨리가 하는 말인데요. 여기 서술어가 맨 뒤에 있고 앞에 주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what으로 시작되는데 문장은 의문문은 또 아니고요. 구조가 매우 이상하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탐구할 내용인데요. 오늘은 감탄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감탄문도 그 영어의 경우에는 문장에
순서가, 낱말의 배치 순서가 매우 독특해서 시험에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한 종류만 배울 건데, 일단 우리말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리가 감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게 웬일이냐, 웬떡이냐, 웬으로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또 이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인가, 그래서 얼마나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얼마나로 감탄할 때가 있고, 웬 놈이냐, 웬일이야, 웬 소란이냐, 이렇게 웬으로 시작할 때가 있어요. 감탄문이. 근데 영어나 한국말을 마치 한 사람이 만든 것처럼 영어도 똑같습니다. 영어도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이게 얼마나가 사실 어느 정도나 아름다운 그런 뜻이잖아요. 어떻게 아름답냐. 이 정도로 많이 아름답냐, 적게 아름답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를 영어로 바꾸면 how가 됩니다. how. when은 웬 놈이냐가 어떤 놈이냐, 어떤 사람이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when은 어떠한, 무슨, what입니다. what. 그래서 영어도 how로 시작하는 그 감탄문이 있고요.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있습니다. 오늘은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을 배울 겁니다.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나라 말도 얼마나와 when 두 개로 감탄을 하니까 그대로 영어로 바꿔주면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when은 우리말 when을 잘 따져보면 when을 이렇게 씁니까? 두 개가 있죠. 저도 불확실하네요. 한국말을 더 못하겠네요. 자, 왠지 이렇게 써야 맞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유를, when은 이건 이유를 쓸 때, 표현할 때 쓰잖아요. 자, 어쨌거나 when은 웬 놈이냐, 웬 사물이냐, 웬 물건이냐, 아니 이게 웬 떡이냐, 웬 소란이냐, 소란, 떡, 놈. 그러면은 전부 이게 지금 사물 아닙니까? 사물. 그래서 웬 뒤에는 항상 사물이 옵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감탄할 때 웬, 이 what을 쓰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아까 나온 how는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비싼. 그래서 how는 이 형용사를 감탄할 때, 상태를 감탄할 때 이제 how를 쓰거든요. 이건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근데 what은 사물을 감탄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what 뒤에는 명사가 와요. 명사는 어를 써야겠죠. 한 단위로 써야겠죠. 그래서 what, 그러고서 어가 오고 명사가 온 다음에 이것은, 저것은, 그것은 주어 동사를 이제 맨 뒤에 씁니다. 우리도 그런가요? 우리말은 뭐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이제 it is 이렇게 올 때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뭐 this is 그럴 수도 있고 that is 그럴 수도 있고, 여기는 이제 다양한 표현이 오지만 결론은 이제 주어, 동사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what, 명사, 주어, 동사 이런 순서로 왔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what이 왔고 어가 왔고 when이 왔죠. 그러면 when 한 단위에 한 가지 인가 이것은 이런 뜻인데, 이 when이 뭡니까? 이게 앞에서 나왔던 CK, haystack. 앞에서 아마 지금 바이올릿이 찾아낸 게 haystack이었잖아요. 그것을 보고 헨리도 놀라서, 아니 이게 when 한 단위의 haystack인가 이것은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건데, haystack 대신에 그냥 아니 이게 웬 한 개냐 이것은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haystack이 컸나 봐요. 그래서 when 한 단위의 큰
haystack이냐 이것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거기다가 big 말고 형용사 하나를 더 부연 설명을 붙였어요. enormous도 big하고 비슷하게 씁니다. 이것은 이제 큰인데 큰. enormous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거대한이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낱말의 어원을 보는 big은 사실 어원을 영국 사람들도 그냥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요게 이제 노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노멀. 이게 이제 노멀은 뭐 중간, 평균, 보통의, 중간의, 평균적인, 일반적인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노멀에다가 ex를 붙이면은 ex는 바깥으로 out of라는 뜻인데요. 이 중간 단계를 벗어나는, 그러니까 중간보다 더 클 수가 있겠죠. ex가 이제 넘치는, 넘어서, 외부에, 바깥에 이런 뜻이라서, 그런데 x를 없애버리고 e만 쓴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디서는 abnormal이라는 낱말도 있긴 있어요. 이게 너무 많이 갑니까? 모르는 낱말을 자꾸 말하면 공부하는데 부담스러운데. 나온 김에 좀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비정상적인이라는 뜻인데, xnormal을 이제 OUS는 형용사 때문에 만들기 위해서 붙인 거고요. xnormal에서 enormous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 enormous는 엄밀히 따지면 중간, 보통, 일반을 넘어선 이런 뜻입니다. 일반을 넘어섰으면 보통 크기보다는 크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이제 거대한 그렇게 쓰이는데요. 뭐 big이나 enormous나 뭐 우리가 이렇게 어원까지 알면서 공부할 거 뭐 있겠습니까? 외국어인데 그냥 비슷한 뜻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이런 거 질문을 해요. big은 뭐고 enormous는 뭐냐? 둘 다 크다면 왜 두 개 쓰느냐? 하나만 쓰면 되지. 뭔 차이가 있냐? 이렇게 물을 때는 또 이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대답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런 걸 뒤져보고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냥 회화로 뭐 이야기 책 읽고 일반적으로 할 때는 굳이 뭐 이렇게 구분을 정확히 못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뭐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when 크고 비정상적으로 큰 한계가 있는 한계냐 이것은 이런 뜻이죠. 그리고서 여기까지 헨리가 계속 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to가 나왔죠? to는 앞에서 한번 봤는데요. 이 동작으로 향하기에는 너무 슬리피한, 그래서 형용사가 오죠. 그래서 to 플러스 형용사 그리고 to 부정사 해서 to 용법이라고 하는데 부정적인 뜻이죠. 이러기에는 너무 이러한, 그래서 결국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 헤이스택을 알아보는 동작으로 향하기에는 지나치게 잠이 오는 상태로 내가 존재했었다. 내가 추측하기에는 그래서 내가 못 봤구나 하고 바일리스한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to가 복습하기 알맞게 전에 한번 배웠는데 마침 또 적절한 시기에 나왔네요.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문장은 다 해석이 됐습니다. 오늘은 탐구거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강의가 너무 길어졌죠. 지금 make 사역동사 나오고 do 동사가 두 개가 나와서 동시 상황을 표현한다. make가 사역동사로 쓰일 때는 항상 동시 상황을 표현해서 이제 동작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목적어가 있고 이 목적어가 하는 동작이죠. 그래서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도 이것도 do도 목적격 보어에 해당합니다.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가 오는 경우가 많고요. 명사도 가능은 합니다. 예외적으로 이렇게 동사가 원형이 쓰이면 그게 이제 어려운 문장이라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목적격 보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이것도 오형식 문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make하고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 사례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across는 전치사하고 이렇게 명사하고 연결이 돼서 전치사 군 거죠. 그리고 여기를 설명을 안 했나 보네요. 이 부분을 지금 field가 평야인데 이 moon이 풀을 베어버린, 깎아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 깎인 들판에서 형용사로 부연 설명을 하는 거고요. newly는 형용사 뒤에 li가 붙었으니까 부사가 됐죠. 이 부사로 이렇게 형용사를 부연 설명합니다. 그래서 한 단위에 새롭게 깎인 들판을 가로질러서 가리키면서 이런 뜻이 되는데, 들판에 풀이 난 걸 다 깎으면 그 깎인 풀들이 이제 잘려서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그게 건초죠. 그 건초를 모아서 쌓아 놓으면 이렇게 건초 더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해석을 지금 안 했었나 봅니다. 그리고 could가 비현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과거형 동사를 썼다. 그래서 한번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해본다고 한다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라는 비현실적 상황에 대한 표현이라고 설명드렸고요. 감탄문이 what과 how 두 개가 있는데, what은 이렇게 사물에 대해서 감탄할 때 what을 쓴다. 그래서 what 그리고 사물 오고 주어 동사가 오는데요. 여기 지금 이제 big과 enormous가 이렇게 명사를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형용사로 쓰였죠. enormous는 normal의 ex, 벗어난 그런 데서 유래된 낱말이다 설명드렸고, 투부정사, 이동작으로 향하기에는 지나치게 이러한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공부거리가 많아서 복잡한가요? 좀 지루하셨을 것도 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Finally, she cut Harry's sleeve. Couldn't we make that haystack do? She asked, pointing across a newly mown field. Indeed we could, said Henry thankfully. What a big, enormous one it is. I was too sleepy to see it, I guess.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